제가 이 고액연봉가들의 기타 생계비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다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너네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법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가 이거 발표했잖아 라고 서류를 내도 우리가 그런 걸 했었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회생의 변제금을 법원에서 내 월급을 뺏어가는 줄 알아요. 일단은 월 소득 산정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연봉 협상을 할 때 근로계약을 한 내 기본급이 아니라 회생하기 직전 1년치 월 평균 소득을 봅니다. 그 월 평균 소득을 볼 때는 통장 입금 내역을 봐요. 회사 이름으로부터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다 더해서 12로 나눈 걸 월 평균 소득으로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500이지만 뭐 성과금이 2,000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2,000을 12로 나눈 금액만큼 월에 뭐 한 80만 원씩 추가를 해서 내 월 소득이 600, 700씩 나오는 거죠. 그 월 소득에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 법원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뭐 편의상 원금이 얼마가 탕감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회생은 항상 똑같습니다. 3년간 돈 조금 쓰면서 고생해, 신불자로 살면서. 그러면 남은 채무는 안 내도 되게 우리가 면피시켜 줄게 라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원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갚아야 되는데, 이 고액 연봉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생계비를 100만 원 더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100만 원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500이라서 평달에 500을 받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500을 받아도 200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니까 300을 낸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성과급을 나눠서 계산하면 월소득이 700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1인 가구 생계비만 잡혔다라고 하면 700에서 140을 뺀 560을 매월 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평달에 기본급 500만 원만 받은 달에는 내 월급 플러스 60을 다 내야 돼요. 그럼 난 그 달에는 아예 생활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되는 이거를 인정받았을 때는 생계비를 24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700에서 240을 뺀 440만 원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달에 기본급 500을 받았을 때 변제금을 내고도 60 정도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뭐 60으로 생활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성과급을 받으면 내가 그 성과급 받은 거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비상금으로 놔둬야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제금 나는데 뭐 보태 쓰던지, 내 부족한 생활비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분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고소득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일단 전문 직종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저 은행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장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라든지, 고소득을 급여를 받는 뭐 연구직이나 이렇게 연봉이 기본 5 피겨라고 하죠.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신의 프라이드가 좀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받아왔고 이렇게 여러 개 되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회생을 한다는 거를 조금 인생의 낙오자라든지 뭐 실패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찍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프라이드가 좀 용서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개인 회생의 변제금을 산정을 할 때는 소득에 비례해서 변제금이 산정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소득이 높게 잡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변제금이 높게 잡혀서 선뜻 엄두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소득자분들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소득이 높다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직종 분들은 전문 직종 전용의 뭐 이런 대출 상품, 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 분들은 뭐 일단 회사의 네임밸류가 가져다 주는 게 있어서 뭐 카드 한도라든지 이런 한도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만 원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최초의 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 모두가 이제 임금이 거의 다 비슷하다,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 변제금을 산정을 했을 텐데,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체가 굉장히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월급이 작으신 분들은 여전히 150, 160 버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에 3,000, 4,000 버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측에서는 이미 24년도부터 고액연봉가들은 생계비를 2배 이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액연봉가들이 끝까지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좀 주자라고 해서 생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을 작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살짝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이 2배 이상 높고 그런 사람들이 뭐 원금의 한 60% 이상을 갚으면은 생계비 조금 더 해줄까라는 식으로 잠깐 나왔다면, 25년도 1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1인 기준으로 월 실수령 350 이상입니다. 월 실수령이 350 이상인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240만 원까지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월 소득이 한 250만 원인 사람과 월 변제금이 비슷한 정도 수준을 낼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2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개편된 건 아니고 실무 준칙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표한 것을 적용하고 있는 사무실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이걸 작년도부터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다 게시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을 훨씬 더 넓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양가족에 따라서 당연히 1인이 늘어나면 생계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쓰는 정도의 생활비라고 정해져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는 좀 징벌적 목적이 좀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생이라는 제도가 너무 쉬우면 너도 나도 빚을 지고 나서 안 갚고 다 회생하고 털어버리겠죠. 그래서 너무 쉬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동안 네가 이렇게 좀 과소비를 하면서 현금 흐름에 실패하고 소비 지출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지출만 쓰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원래 월소득이 한 200만 원, 180만 원 되셨던 분들이 한 달에 140만 원 쓰고 살아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시던 분들이, 그 사람들의 월 지출이 2000만 원 가까이 됐을 텐데, 자, 오늘부터 140 써 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녀가 한 명 늘어나고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생계비가 60, 80만 원씩 오르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부양해야 될 자녀가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생계비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한테 처음부터 의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제가 이 고액연봉가들의 기타 생계비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다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너네 사기꾼 아니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상담받았던 변호사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의 강점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준칙이라고 해서 사실 이 채무자회생법 자체를 개정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실무적으로 이럴 때는 좀 이것도 적용하면 어떻겠니? 라는 권고사항 정도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실무준칙 내용을 저희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웃긴 게 법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가 이거 발표했잖아 라고 서류를 내도 우리가 그런 걸 했었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원도 모르고 다른 사무실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고액연봉가들이 오늘 저희 영상을 듣고 나도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무실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작년부터 이미 이걸로 게시도 많이 받아왔고 해왔던 일이라서 된다는 걸 알지만, 많은 분들이 변화를 많이 두려워하고 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결과를 항상 받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5년 1월 달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롭게 발표한 이 생계비에 관련돼서 고소득자 분들의 소득을 활용한 기타 생계비 항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즉 월소득 35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143만 원을 썼다면 240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 항목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돼서 나왔고요. 기준 조건은 총 변제율의 40%를 초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높아서 회생하는 게 좀 주저됐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탕감이라든지 월에 내가 납부 가능한 현실적인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카카오톡 상담도 저희가 링크로 열어놨으니까 카톡으로 자유롭게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